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현강으로 성공시킨 박정희에겐 예상하지 못한 큰 난관과 걱정이 있었어. 조선인민민주공화국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 때문이었지. 북한은 풍부한 광물 생산과 중국의 집중 원조로 남한의 경제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오랜 정쟁과 부패로 가진 자만 득세하고 농업국가의 털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지. 재정이 없는 국가는 바로 공산주의 신봉과 좌익좌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법. 대한민국도 그랬어. 박정희는 외교를 통한 경제부흥을 꿈꿨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몽상에 지나지 않았고, 경제 원조도 국가 발전에 도움 줄 수준은 아니었거든. 안전하서나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만 외쳤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어. 행정부의 정책은 거의 포스타 수준이었고, 박정희는 속이 타들었어.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작업 경제의 길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여긴 박정희는 국적 연결성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경제학자들을 초빙하려고 혈안이 되었지. 하지만 막상 요직에 앉혀보면 그게 아니었어. 허울이나 허상에 뜬구름 띄운 그런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은 실행성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론들이었어. 박정희는 고민하고 또 고려했다. 그때 박정희를 놀라게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주임 교수였어. 사정상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학계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어. 오히려 때로는 조롱감이기도 했지. 그가 어떻게 박정희의 눈에 띄었는지는 밝힐 수 없어. 내가 짐작컨대 박정희에게 이 교수의 진상을 제공한 사람은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이었어. 어느 날 박태준의 건의를 듣고 박정희가 물었어. 어이 임자, 그게 사실이야? 박태준이 대답했어. 네,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마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청와대로 모시고 와. 당시 박정희의 일갈에 토를 달다간 목 10개라도 붙어있지 못하던 시절이었잖아. 다음날 그 교수는 강의도 결강한 채 청와대로 불려왔어. 거의 압송되어 온 꼴이었지만 박정희는 마치 오랜 중마고우처럼 그 교수를 반겼어. 그 교수에게 박정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어. 내가 혁명을 일으킨 정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 국민이 잘 살고,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어. 하나, 임자가 짐작했겠지만 나는 군인 출신이잖소. 그러니까 나는 경제 개념이 1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요. 평소와 다르게 근엄도 없고 말도 많아진 박정희를 유심히 바라보던 교수가 말했어. 대개 권력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데 각하는 오히려 정반대란 마음에 듭니다. 박정희가 웃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위장하면 그건 통치자가 아니야. 교수도 웃었다. 우선 각하께서 뿌리 인식부터 수정하셔야겠습니다. 당돌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교수에게 경호원이 눈짓했지만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옳은 통치자는 국민 우선보다 국가 우선의 정립이 절대 사명입니다. 박정희가 금세 알아들었지. 아, 내가 아까 말했던 국민 잘 살게 만들고 부유한 국가를 만든다는 말의 순서를 뒤집으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 아무리 급해도 4단부터 스타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는 이어서 박정희에게 말했다. 지금 아무리 가깝게 경제 논리를 설명해봐야 소의 경일기일 것입니다. 경호원이 교수에게 밀착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자 박정희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 경호원들을 전부 내보내버렸네. 이를 지켜보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박정희를 존경하게 됐어.
그리고 교수는 모든 어려운 용어들을 다 털어버리고 초등생 교육하듯 국가 경제 원론에 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주문을 했지. 군인이 이론을 습득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듯 각하도 이제 실습할 차례입니다. 내일 제가 다시 올 테니 5가지 크기의 콩나물 시루 3세트를 마련해 주십시오. 밑바닥에 구멍이 없는 시루 3세트와 8개의 시루 바지개 그리고 5마리 막걸리만 있으면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지 각하 스스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곁에 있던 강요가 물었어. 밑바닥 구멍 없는 시루가 있을까요? 박정희가 강요를 무섭게 째려봤네. 무슨 소리 하는 게야? 한나라의 장관이란 제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 없으면 구멍을 막으면 되지. 국가가 부유해 줄 수 있다는데 그까지 시루도 못 구해? 아니면 당장 옷 벗어. 강요는 군말 없이 교수의 주문을 수행했고 다음날 교수와 박정희는 다시 만났어. 물론 강요들도 다 함께 참석했지. 교수는 10개의 크기가 다른 시루들을 가리키며 그 시루들로 탑을 2개 쌓도록 부탁했지. 한쪽은 제일 큰 시루가 아래로 가고 그 위에 바지를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조금 작은 시루 또 그 위에 바지를 이런 식으로 쌓았어. 교수가 박정희에게 말했어. 각하, 지금 큰 시루가 제일 밑에 있고 제일 작은 것이 위에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제일 작은 항아리는 재벌을 의미하고 그 아랫단 시루는 대기업이며 그 아래서 시루는 중소기업 그리고 4번째 시루는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큰 시루는 국민입니다. 한쪽은 정반대였지. 제일 큰 시루가 맨 위에 놓인 거꾸로 된 시루탑이었어. 하지만 제일 아래 시루 사발이 중심을 잡지 못해 박살나버리고 다시 쌓았어. 이를 지켜보던 교수는 맨 아래 시루 사발을 빼고 다시 시루탑을 쌓았어. 간신히 시루탑을 4단으로 쌓은 교수가 말했어. 이 시루는 5개의 시루를 쌓을 수 없어 재벌 상징인 맨 아래 사발은 생략했습니다. 쌓지 못한 한계는 상상으로 연상해 주십시오. 교수는 손가락으로 제일 위의 시루를 가리키며 박정희를 쳐다봤어. 이 시루탑의 상징은 보시는 대로 국민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재벌 이런 순이지요. 박정희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이 상단인 시루에 먼저 막걸리를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시면 각하는 스스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큰 시루에 막걸리를 붓기 시작했지. 처음엔 막걸리 붓는 속도가 붙었으나 아래 시루로 넘친 막걸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아무리 조심해도 사방으로 막걸리가 튀고 큰 시루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그러나 그것도 3번째 시루로 막걸리가 흘러넘쳐 들어갈 때까지였어. 와장창 시루탑이 무너져버린 거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난장판에 아수라장이 됐어. 막걸리 냄새와 질척거리는 바닥을 청소하려고 요원들이 달려왔으나 박정희가 그들을 제지했지. 박정희가 소리쳤어. 계속하시오. 교수의 시연은 계속됐어. 교수의 지시대로 경호원들이 막걸리를 제일 작은 시루, 그러니까 재벌을 상징하는 작은 항아리에 부었어.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의 눈빛이 빛났어. 큰 시루가 위에 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게 아주 조심스럽게 막걸리를 따르는 거야. 그리고 작은 항아리는 금세 넘쳐 막걸리가 아래로 흘러내렸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말이야. 맨 아래 시루, 즉 국민 상징 시루에 막걸리가 다 차오를 때까지 단 한 방울도 튀거나 시루탑이 흔들리지 않았어. 시연이 끝나고 교수가 대통령실에서 지켜본 강요들을 휘둘러 본 뒤 박정희에게 말했어. 이제
제가 더 이상 각하에게 강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각하는 국민과 국가 중 어느 한쪽의 순위를 택하셨을 테니까요. 감동으로 붉어진 얼굴을 들어 박정희는 교수를 쳐다봤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박정희가 겹년쩍게 웃었다. 이 경제 이론을 콩나물 시루경제라 불러도 괜찮겠어? 교수가 웃음을 거두고 정중히 대답했다. 콩나물 경제보다 재벌 중심 경제라는 것이 어떨지요? 국가 우선순위일 때 국가는 재벌만 집중 관리하면 누수 없이 경제 부흥 성공하지만 국민 우선일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인 후 한 번 더 물었다. 재벌 중심 부작용은 없나요? 교수가 대답했다. 국가 정책으로 재벌이 글로벌을 하게 되면 국민도 올드화됩니다. 그러면 재벌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고객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요? 교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정희에게 대답했다. 재벌이 정치권과 결탁할 때 벌어지는 분열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통치자 선택을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한마디 덧붙였지. 국가가 재벌을 글로벌시키고 국민이 월드화되면 그 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 공업국가에서 과학 우주 방산국가로 나아가야 이 나라의 경제는 대국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각하가 심리하는 국민의 삶은 선진화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교수의 말에 어금니를 깨물었어. 대단한 결심을 할 때 보이는 박정희의 습관이었지. 박정희는 5개의 시루탑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었어. 그것은 교수도 예상하거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5차 계획 새마을 사업이었어. 박정희가 교수에게 대한민국 재정상을 맡겼지만 교수는 모두 거절했어. 박정희의 경제개발 플랜트를 듣고 감동한 교수는 박정희의 그림자처럼 5개년 경제개발 5차 플랜트까지 오로지 경제연구에만 집중했어. 철저하게 신상정보를 숨겨야 하는 직책이었지. 그래서 그의 존재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